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델 Y 주니퍼를 반납을 안 해서 이거 가지고 컨텐츠 하나 또 뽑아 보려고 출근길에 영상 하나 찍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오토파일럿이랑 저번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살짝 좀 다루고 좀 지나갈까 합니다. 네, 막 그렇게 긴 영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오토파일럿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토파일럿은 그 신형이 되면서 여기 버튼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기어 스토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어 스토크 한번 밑으로 내리면 오토파일럿을 걸 수 있었죠. 이것도 업데이트돼서 바뀐 겁니다.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2번이었어요. 이렇게 OTA 업데이트로 한 번으로 오토파일럿이 걸리게, 대신에 보통 있는 크루즈, 오토스티어가 없는 크루즈는 없애는 그런 건데 얘도 비슷합니다. 얘도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대신 얘를 눌러야 된다. 여기에 아이콘이 있다고 해가지고 눌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눌리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회색으로 돼 있고 눌리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 어떻게 거냐? 얘를 누르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오토파일럿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토파일럿 넣는 맛이 있기는 하는데 얘가 더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운전하는 이 스티어링 위 잡는 파지법을 보면은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도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일 쓰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좀 더 길게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토파일럿을 쓰시면 되고, 오토파일럿 파지법은 약간 좀 토크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할까요? 토크라고 하면은 이쪽 뭐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토크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핸손을 이쪽 6시와 7시 사이 6시 반 정도, 6시 15분이 더 가깝겠네.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제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휠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밑으로 내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6시 15분쯤에 이렇게 잡아도 토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크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산에 비해서 약간 좀 이거는 규제상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규정에 따른 차이죠. 미국산은 미국산 규제 그대로, 중국산은 한국 규제. 한국 규제 중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15초 간격으로 확인을 해라. 네, 댓글 보니까는 어떤 분이 카메라 가지고 인식해서 이거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션만 취해도 알림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모션 취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5초는 대충 지난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카메라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손에다가 토크를 그렇게 주지 않더라도 뭔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모션, 이 카메라 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서 알림을 띄워주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녁에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좀 낮에 좀 잘 보일 때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모션 이것만으로도 오토 파일럿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제 차 미국산은 미국산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나? 제 차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산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되려 중국산이 더 편하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파질하고 있는데 이게 편해서 잡고 있는 거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오토파일럿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저녁에는요 토크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녁에 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아침이랑 저녁이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좀 더 오토파일럿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 네, 낮에는 토크를 세게 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경우는 EAP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EAP가 없으면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스티어링 휠 깜빡이 우측으로 넣고 나서 토크를 살짝만 줘도 풀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깜빡이 넣어주고 살짝만 해도 거의 토크를 거의 미세하게 줘도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풀리게 됩니다. 깜빡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토크를 줘야 돼요. 네, 토크를 살짝 약하게, 그 깜빡이 넣기 전 깜빡이 넣을 때보다는 토크를 좀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오토파일럿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토크를 주는 게 이게
미국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차가 미국산 FSD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현대기아 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냐, 현대기아 차 타면은 바로 걸어주는데. 그렇습니다. 현대기아 차 타고 HD에 걸고 깜빡이 넣고 가면은 비활성화 됐다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차선이 인식되면은. 그 부분은 확실히 HDA가 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 일일이 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선 변경하면은 오토파일럿이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만한 구석이 있지만, 지금 오토파일럿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거의 6년 됐고, 뭐 다른 나라 생각하면은 거의 뭐 7년 8년 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고칠 만한 아니면 업데이트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토파일럿을 여기서 뭔가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게 또 테슬라의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현대기아의 HDA처럼 차선 변경해도 계속 오토파일럿이 유지되는 거, 네,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HDA가 편하고, 제가 탄 차가 HDA1입니다. 1이 좀 편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차선 변경하고 나서도 유지가 되는 거. 한 1초인가 2초 있으면은 그 비활성화가 됐던 것들이 딱 이제 활성화 되면서 자동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제 분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서울 가면은 분기 같은 거는 좀 많이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 이제 송도, 영종도, 그리고 검단, 청라 이쪽, 이제 이런 데 돌아다닙니다. 드라이브도 그쪽만 다니고. 물론 그런데도 뭐 차가 안 막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막 분기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네. 실제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분기가 없는 건 아니다. 네, 저도 이제 출장은 뭐 서울로 자주 다니니까 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나 BMW 차량들은 이 시내에서조차 분기 같은 것들이 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가 요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토파일럿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HDA2라든지 네, BMW 이쪽에 ADAS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물론 걔네들 쓰는 칩들 보면은 다 모빌아이 칩셋을 쓰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과연 현대기아의 기술인지 BMW의 기술인지 그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사고 났나 보네. 아이고. 네,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안전운전은 제가 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100대 0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럭키 비키라고 이렇게 모델 Y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죠. 네, 아무튼 다시 좀 넘어가서, 오토파일럿 자체의 그 경쟁력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오토파일럿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바로 이 차선을 추종하는 능력, 이거는 좀 압도적입니다. 정말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고, 그리고 HDA랑 다르게 이거는 야 내가 운전하게, 이런 게 바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뉘앙스라고 하면은, 현대기아 HD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조에 충실한, 사실 그게 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틀린 방법이 아니죠. ADAS니까 운전 보조다스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왼쪽 깜빡이, 이게 예전 차하고 좀 다릅니다. 구형하고 생긴 것부터가 이미 좀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거조차도.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하이랜드나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써보신 분, 하이랜드 없구나. 주니퍼를 통해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얘가 한 단밖에 안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를 깜빡이 구형 같은 경우 넣으면은 한 단계, 좀 깊게 넣으면 두 단계, 이런 식으로 두 단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이걸로 깜빡이 횟수 같은 거를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반깜빡이라고 하죠. 살짝 넣으면은 깜빡이 3번인가 딱 하고 꺼지는 거. 그리고 깊게 넣으면은 이거 확실히 운전자가 꺼주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좌회전 하고 나서 우회전으로 핸들 토크를 줬을 때 풀리는, 보통차에 들어갔던 깜빡이가 그대로 들어갔었는데 얘는 보통차랑 다릅니다. 한 단밖에 없어요. 어떻게 넣든지 무조건 3초. 네, 물론 3초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OTA를 통해서 한 2년 전 업데이트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차선 변경된 것을 확인해서 알아서 이 깜빡이를 꺼줍니다.
야 그거 모든 차 다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보통 차면은 깜빡이 넣고 이 정도면은 깜빡이 안 꺼져야 되는 그런 토크에서도 꺼진다. 왜냐 토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선 변경하는 걸 인식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2년 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에 적용이 된 부분인데 이게 그 이후에 나온 차는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선택조차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얘가 똑똑하긴 하지만 약간 좀 이거에 안 맞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권을 주면 좋을 텐데 선택권 없이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한 단만 갈 수 있게 원가 절감한 게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부분이 좀 파지하기 되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구형은 이렇게 엄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깊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엄지로 이렇게 파지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 모드, 컴포트 모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 여전히 표준 모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보니까 이 주니퍼의 이 표준 모드조차도 이거 쉽지 않은데 나는 컴포트 써야겠는데 표준 썼다가 울컥이는 것 같아 가지고 안 쓰기로 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역체감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20년식 모델 3를 탔다? 네, 그 정도 연식? 아니면은 좀 모델 Y 미국산. 네, 모델 Y 미국산이 모델 3 미국산보다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타셨다가 이거를 하시면은 표준 모드, 야, 이거 컴포트의 그 표준 그 중간 어느 언저리인데, 전임남이 말한. 네, 그렇게 느끼실 거라서 표준 모드 쓰게 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딱 좋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 그 간격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형 모델 3 같은 경우 표준하고 컴포트하고. 그래서 그 중간 언저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 컴포트를 쓰다가 이제 가속알릴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이제 뭐 좀 바꿔주거나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게 토글 버튼을 해가지고 좀 바꾸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더라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표준처럼 컴포트 모드처럼 운용은 하는데 밟으면은 성능이 100% 발휘가 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서 구형차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어 관련된 부분이라.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뭐 주니퍼, 뭐 모델3 하이랜드급의 가속이나 감속 이런 트윅 같은 거를 OTA를 통해서 해주면은 아마 구형도 굉장히 좀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형의 이점. 물론 그 날 것을 좀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세팅이 맞다. 그리고 또 뭘 해볼까? 공간 넓은 거,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 당연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카메라 얘기 넘어가가지고 제가 전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레이더랑 여기 있는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는 말 그대로 실내 카메라, 운전자가 딴짓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용도가 주 용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레이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형, 지금 주니퍼 말고 구형에도 이미 들어갔던 구형에도 이미 레이더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레이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글라스 거치대 같은 거 알리에 사가지고 장착하신 분들은 여기 걸린다고 알림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었다가 지금 활성화가 되었죠. 활성화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얘도 사람이 있냐 없냐 확인합니다. 근데 레이더가 말 그대로 여기가 고해상도 레이더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모션을 인식하고 얘가 뭐 카메라처럼 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스티어링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뭐 어떻게 크게 인식하겠습니까? 물론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얘의 주 용도는 뭔가 물체를 인식하는데 그게 사람이면은 그게 성인인지 아니면은 애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게 어떤 데 써먹히냐면은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좀 차 안에 사람이 있어 감지했는데 좀 애기인 것 같아. 애기면은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네. 그러면 알림해줘야지, 긴급 알림해줘야지, 911 불러줘야지, 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에어백 전개 시에도 다릅니다. 이게 애기냐 성인에 따라서 에어백 전개가 다르다. 애기면 차라리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면 에어백 터지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보긴 하는데 큼직큼직하게 이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다. 레이더 역할이 이거는 에어백 전개 안전
부분에 치중화된 그런 레이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는 말 그대로 전방 주시하고 있는지 딴짓 안 하는지 진짜 그거를 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들렸는데 주차 그거 떠야 되는데 안 뜨네. 뜹니다. 이게 라이젠 들어간 차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 차는 초음파 센서가 달려있지 않아요. 게다가 어라운드 뷰도 달려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살짝 보셨던 좀 움직여야 좀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사물을 비주얼라이징한 카메라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충분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제가 세단 타다가 모델 Y 같은 SUV 타고 차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폭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대신 얘만 전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카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 리어뷰는 솔직히 이건 감이 안 오거든요. 이 거리감이 아예 안 와요. 이렇게 안 그래도 뒤에 창문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리어뷰는 좀 참고를 하고 있지 않고 사이드 미러 주로 보고 있고, 카메라로 리어뷰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네, 테슬라식 버드 아이 뷰, 이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차폭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주차를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은 확실히 좋은 건데 테슬라는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어라운드 뷰 하려면은 저 사이드 미러 쪽에 카메라 밑에 하나 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테슬라 추구하는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네, 물론 얘도 많이 씁니다. 이번에 추가된 전면 뷰, 이렇게 누르면은 후방이 보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전면이 보이고, 얘도 좁은 주차장 들어갈 때 좀 유용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쓰기 좋죠. 이렇게 나가기 이런 식으로. 네, 완벽하진 않지만 참고하는 용도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는 용도로는 비추다. 비추까지는 아니고 좀 뭔가 신앙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야말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거 몇 번 써봤는데 그래도 갈수록 좀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거지 뭐. 네, 그리고 살짝 가속을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뒤쪽에 그 좀 가속했을 때 모터 소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 3보다 제 차 롱레인지보다 확실히 커요. 네,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근데 그게 뭐 거슬리는 건 아니고, 뭐 우리 기름차 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악셀 깊게 밟으면 우왕한 거, 얘도 좀 그런 느낌? 밟으면 퓨 이런 느낌? 물론 이것도 데시벨 측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나? 왜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너무 조용한 차입니다. 방음이 20년식 모델 3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제가 오늘 고속도로 인천대교 타면서 고속도로 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목소리가 잘 저장이 됐을 겁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구형으로 타면은 이게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슬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마 조용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고주파음, 뭐 가만히 있을 때 안 들리는데 가속했을 때만 들리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소리가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거슬릴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가 구형보다 훨씬 낫습니다. 히펌이 장착이 되어 있고, 히펌이 결국엔 이제 히터 쪽에 치중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게 히펌 시스템이 적용된 것도 거의 5년 된 얘기죠. 그래서 뭐 색다를 것도 없지만 공조 성능이 확실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미디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디움으로 설정한 상태인데 22.5도, 제 차는 22.5도로 이 정도 좀 추울 정도거든요.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얘는 22.5도인데도 쌀쌀하다. 회사에 도착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7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똑같은 환경으로 모델3 롱레인지 탔을 때 이 정도 전비가 나와요. 네,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전비가 모델3 구형하고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는데 살짝 좀 좋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충전 이후 막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구형보다는 좋은 느낌이 확실히 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느낌이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 Y RWD의 장점은 아니고 얘는 100%가 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 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100%로 해야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전압 곡선 제가 한 10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쭉 가다가 거의 100%쯤 가가지고 팍 튀는 거, 이 팍 튀는 거를 인식해서 얘가 100%다 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시로 100%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그래프 보는 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km, 150km, 300km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5km 갔을 때 평균 전비, 150km 갔을 때 평균 전비, 300km 시 평균 전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하냐 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지금 15km 제가 115.8로 다녔는데 전격 전비 대비 32.7W/km 미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의 전격 전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면은 147.5죠? 여기서도 147.5.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격 전비가 147.5입니다. 147.5 기억하세요. 이거 어떤 때 써먹냐? 바로 이거를 볼 때 써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현재 주행할 때 137.6W/km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격 전비보다 한 10 정도 낮죠? 그러면은 여기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299km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주행 기준으로는 얘보다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전격 전비 기준입니다. 이 전격 전비 147.5W/km를 유지한 전비로 운행을 하면은 299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현대기아랑 다르게 전격 전비 대비 갈 수 있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배터리 잔량 보는 용도로 쓰시는 게 맞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이거 막 어디 막 전기차 뭐 카페 가가지고 네,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차는 항상 고정인데 왜 현대기아는 저렇게 많이 갈 수 있지? 현대기아는 습관 그리고 최근 전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테슬라는 고정값이다. 네, 물론 최근 업데이트된 걸로 운전자 습관이 약간 반영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뭐 현대기아처럼 뭐 에어컨 틀면 팍 끼고 뭐 히터 틀면 팍 끼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고정이고 전비가 이 전격 전비 147.5 주니퍼 기준, 주니퍼 RW 기준 이거보다 전비가 좋은 상태면은 더 가고 전비가 나쁘다 막 150, 160, 170 뜬다 하면은 얘보다 못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적지가 있으시면 목적지 찍고 나오는 예정되는 그 배터리 잔량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에너지 그래프, 오토파일럿 유지, 카메라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어쩌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